어느 늦은 가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빈 집으로 방치되었으나 최근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모님과 두 아이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이곳으로 왔고 주변 이웃들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막내딸인 지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한 여자가 창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항상 무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본다고 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영이는 점점 더 수면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 모두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집이 움찔거리는 듯한 소리와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깬 부모님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창문 밖에는 지영이의 꿈에서 보았다는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부모님이 그녀를 발견한 순간 미소를 지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명백하였으며 그들의 앞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급히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확인해보니 바깥쪽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집 주변에는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욱 빈번해졌다.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느낌의 가족 전원이 불안에 떨었다. 결국 부모님은 마을 원노에게 도움을 청했다. 원노는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겨울 그녀가 실종된 후로 누구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 집은 빈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부모님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발길을 돌린 거실에서 그들은 또다시 창밖에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슬프게도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이후 그 집을 다시 찾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따금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밖에서 누군가 응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날 때 그들 역시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곤 했다. 지금도 그 집은 텅 비어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길을 재촉할 뿐이다. 그 집을 바라보는 건 어떤 용기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더운 바람은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차갑고 음침한 기운을 도는 것만 같았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머리맡에 놓인 작은 선풍기를 최대 속도로 틀어놓고 뒤척이는데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닫혀 있었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내가 덜 닫았거나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문을 꼭 닫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다시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가 문을 천천히 여닫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얼어붙었다. 혹시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에 장난을 칠 사람은 없었다. 더욱이 문이 열리는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점이 기이했다. 겁에 질린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손전등 어플을 켰다.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문 쪽으로 다가가자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문이 아주 조금만 열려있고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불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며 알람이 울렸다.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문이 소리도 없이 저절로 열렸다. 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불 꺼진 조명 아래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숨소리가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방 안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방 안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방 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나는 방금 전 다들 잠이 들어있을 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이웃방 사람들을 불렀지만 한동안 누구의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 옆방에서 불이 켜지고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났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고 나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문득 방의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거울 속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정체 모를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 길로 나는 옆방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방을 떠났다. 그 후로 다시 그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경험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몇 년 전 그 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간혹 그 방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서늘한 시선은 잊히지 않는다. 여름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문을 꼭 닫아둬야 한다는 교훈을 그때 배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약간의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던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늦은 밤까지 인터넷을 서성이게 되었다. 그러다 눈에 띈 제목은 귀신 들린 아파트에서의 경험담이었다. 평소에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자연스럽게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던 새 아파트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처음 이사를 간 날 밤, 그녀는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나 바람 소리는 분명 아니었고 단단한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각 이상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소리가 들린 뒤에는 늘 한기가 돌았다. 그녀는 점점 이 상황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소리에 놀라 깨어났을 때 방 한 구석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지만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잘 수 없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심지어는 호텔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놀랍게도 이러한 경험이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층에 사는 노부부는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시달렸고 바로 옆집의 젊은 부부는 벽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고민이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주민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역사를 찾아보니 그들이 이사 오기 전 이곳은 한동안 빈 채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 아파트는 이전에 큰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이 사건들은 잊혀져갔고 재개발을 통해 현재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접한 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무당을 부르기도 했다. 무당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혼령들이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들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며 그로 인해 인간의 세계에 간섭하고 있던 것이다. 그 후로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혼령들을 달래고자 노력했다. 아파트 내에서 자발적으로 추모제를 열고 매년 화재가 발생했던 날을 기념하며 조용히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점차 이상현상들이 줄어들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웠던 날들은 차츰 나아졌고 그들은 혼령들과 평화적인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나 역시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한동안 아파트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인간과 영혼 사이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간혹 나 역시도 밤중에 혼자 있을 때면 혹시나 내 주변 어딘가에 그녀가 겪었던 그 흐릿한 형체가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에 잠기기도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오싹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이미 밤이 깊었고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귀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웹서핑 중에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한 젊은 부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새 집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뿐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부엌에 두었던 물건들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 놓여있곤 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다. 그는 아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아내가 거울을 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녀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남편은 순간 공포에 질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아내는 갑자기 의식을 찾은 듯 그를 바라봤다. 다음날 아내는 전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여기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카메라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한밤중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투명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존재는 흔적도 없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형체는 결국 부엌에 멈춰선 후 조용히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집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한 여인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찾던 중 그들은 이 집에서 찍힌 과거 흑백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 중 하나에서 아내는 혼자 내리고 있는데 그녀의 뒤에 희미하지만 분명히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그날 밤 카메라에 잡혔던 형체와 일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형체가 바로 아내의 어깨에 손을 놀리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2번 다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이야기를 올린 것이 화제가 되어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포썰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읽던 나는 갑자기 내 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긴장하며 돌아봤다. 다행히도 바람이 문을 살짝 밀어놓은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싹함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다.